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택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고요. 송 전 대표는 아마 입국 심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국장으로 나올 겁니다. 자, 현장 준비가 되는 대로 송영길 전 대표의 입국 모습 저희가 바로 라이브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미지수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을 할 때도 아마 기자들이 붙어서 취재를 했을 거예요. 그때 혹시 한 얘기 없을까요? 한마디 했습니다. 이 파리에 저희 취재진도 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어제 오후 5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에 가서 답변하겠다, 잘 살펴보겠다, 송구스럽다, 연이은 답변을 하던 송영길 전 대표. 이 질문 하나에만큼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허.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기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한국에서 계획이나 좀 정해진 일정 같은 거 있으신지? 네,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어제 기자님한테 말씀드린 그 신경대로 아주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우리 미지수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 질문만큼은 답하지 않았다. 자, 돌아가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전 대표에게 좀 서운함을 내비친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어요. 네, 송 전 대표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역할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중론이기는 하죠.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당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니까 86 용퇴론 주창하면서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총선 불출마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자식에게도 안 준다는 이 지역구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넘기면서 아하.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전국이 열리게 되는데도 일정 부분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해서 사실상 이 송영길 대표가 또 다른 얘기도 한 것이요. 뭐 나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인대가 끊어지고 뭐 망치 테러 당할 정도로 아하.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 때는 또 승산이 어려운 이 서울시장 후보까지 자기가 출마해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나는 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당과 이재명 대표가 나를 좀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읍소한 것이라는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아하.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이 돈봉투 살포 의혹 요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녹취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일파만파 번질지 아직까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조건적으로 감싸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송영길 대표가 오늘 귀국하고 나면 이후에 수사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종호 시장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입장이고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 당에서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자, 송영길 전 대표 침묵을 지켰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은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이재명 현 대표를 꼭 만나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뭐 30분의 통화 내용에서 송 전 대표 당장 귀국하라라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귀국하겠다 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약속을 지켰다면 이재명 대표의 만남만으로도 어떠한 얘기를 서로 교환하지 않더라도 만남만으로도 상당히 그래도 당은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고 또 아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이제 사법적 리스크를 하나씩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만남이라는 건 한쪽만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나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은 지금 변호사님
허지연 변호사님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부터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나는 사람은 다 공개될 거예요. 공개되지 않고 물밑으로 만났다가는 이것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또 추가가 돼요. 그럼 공개적으로 만났을 때 송영길 대표 편이다라는 식으로 낙인이 찍혀질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부담을 안고라도 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사람들을 만나겠다라는 행보를 보일 때 도리어 더 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극히 제한적인 어떤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당에서 기자회견을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 지난 토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변론을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사실 그 전에 민주당 내에서는 탈당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정계 은퇴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 말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뭘까? 내가 탈당은 하지만 나는 자신 있다. 탈당해서 내가 나가서 다 소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나 자신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의 사례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받은 경우도 있고 준 경우도 있지만은 좀 이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홍준표 의원 예전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까지 가가지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중간에 유죄가 나왔다가 다시 무죄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재판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무죄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분명히 이것은 정계에 다시 돌아올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할 만한 어떤 모티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은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해가지고 좋은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김근태 의원이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다 이렇게 본인이 실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 나가고 그랬는데 김근태 의원이 상당히 득표율이 저조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고승덕 의원도 2012년에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오히려 약간 정치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으면 정치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거를 인정하는 게 결코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가정을 좀 전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이종우 씨님, 그러면 사법적인 책임은 어쨌든 사법적 책임은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니까 그거는 차차 두고라도 탈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다 졌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굉장히 부족하죠. 탈당이라는 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탈당이라는 건 어쨌든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전 대표였던 어떤 책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책임은 자신이 표현했어요. 자신 때문에 어쨌든 나머지 9명이 지금 소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자면 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소환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소환해달라고 한다면 그 앞에 전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날 먼저 소환해달라. 이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거꾸로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나를 소환해달라. 그러면 검찰에서 소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어떤 최종 장수는 언제나 이렇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최종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부분도 있고 내가 아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소환하지 말고 내가 지시를 내렸으니까 나를 소환해라. 이러면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지는 건데 지금 자신을 자꾸 배제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나의 책임은
없다. 이게 정치적 책임만 있다. 이건 일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서 그렇게 좋은 리더십으로 보이진 않아요. 민 기자, 어쨌든 뭐 연장성사에서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시 당대표 후보로서는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반응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반응은 나온 게 없고요.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는다. 아하. 들어와서 진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항상 골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돈봉투 의혹에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건석 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자체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전하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기구를 꾸리는데 김준일 에디터, 지금 이재명 대표 모습 봤는데 자, 저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말하기가 다 곤란한 질문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2012년에 그 고승덕 의원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승덕 의원이 이제 고백을 했지만은 그리고 박기태 의원이 1억 9천만 원을 이제 인출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주고 1억 8,700만 원의 용처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런 증거가.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정근의 녹취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거, 정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앞으로 20명 의원 줄줄이 소환 조사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조처리 취하기도 애매하니까 지금은 일단은 침묵으로 조금 가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허준 변호사,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온도차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86그룹 안에서는 송 전 대표를 상당히 좀 옹호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네,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죠. 김민석 의원이 어제 SNS에 나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이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 바로 이 송영길 전 대표다. 무력이 적은 사람인 것만큼은 내가 보증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식구 감싸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네.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예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이던 시절에 당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논란이 됐던 의원들을 일단 탈당하고 의혹이 해결하면 다시 돌아와라 이런 원칙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 원칙을 그대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지 네. 그게 꼭 그렇게 감싸기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저기서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물론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입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신분도 있기 때문에 감싸기 또 아직까지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서 이 법적 책임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혹시라도 자충수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이버 카페 이 재명인의 말 이른바 이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죠. 아하. 이 지지자들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뭐 상남자, 송영길 멋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하.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송영길의 희생이다. 이번에 잦은 귀국하는 게 희생이다. 남자가 봐도 멋있다. 뭐 무고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제 의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앞으로 법적 책임으로 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의 어떤 의혹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자들이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멋지다,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무고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의 이런 의혹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발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비명계에서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얘기 좀 듣고 올까요?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뭐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모른다고 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예. 상당히 구체적인 대목들을 들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했을 것 또는 직접 돈 봉투 뿌렸나 이런 의심을 강하게 드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한다고 예. 밝혔는데 예. 그 입장을 밝히는 것도 매우 늦었죠. 뭐 그냥 뭐 안 들어올 것처럼 굉장히 좀 그렇지 않아. 자,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자, 이종근 실장님 어떠세요? 자, 한쪽에서는 자,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나와서 게이트라고 하죠. 게이트를 지금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이제 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본인 이제 짐이 있겠죠. 짐을 찾고 하면 이제 입국장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자 어떠한 메시지를 낼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자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 비행기를 좀 타보시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입국장까지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뭐 게이트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 저 길을 건너서 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다시 빠져나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짐을 이제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을 하면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입국장에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입국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 어떠한 얘기를 할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실장님, 조금 전에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하는 그룹의 얘기도 들었고요. 비판하는 그룹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어떤 정치가 정말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의원이나 혹은 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에서 사실 당 지도부가 빨리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빨리 사과를 해야 되고 이 새롭게 개혁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아니 당연히 당사자는 정계 은퇴를 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전에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검찰 수사 가기 전에 검찰 수사에 완전히 응하겠다 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들은 전부 다르죠. 당사자들이 일단 부인부터 하고 봅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타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물타기에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돈봉투 사건이나 혹은 뇌물 사건이나 부패 사건이 나면 언제나 얘기되는 게 이거예요. 그거밖에 안 받았다. 그러니까 액수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액수의 어떤 비교를 하면서 뇌물 사건을 희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정치 보복이고 정권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까지 뭐 결론이 내려져도 대법 결론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드루킹 사건처럼 또는 한명숙 그 전 총리처럼 대법의 결과는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대법이 결정을 하면. 근데 네. 이렇게 계속 그 되풀이되는 그런 부인에 거듭하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어떠한 사건이 터져도 늘 똑같은 어떤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자신의 억울함만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데 정치의 어떤 본류는 사실 국민들 앞에서 좀 오만함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당 자체 조사는 하지 않고 자,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죠. 하지만 당 내에서는 당 내부에 이 조사하는 기구를 좀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뭐 시점상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또 탈당이라는 수순 그리고 즉시 귀국이라는 수순을 밟는 것은 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로서 뽑혔던 당대표로서 재임했던 것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당의 자체 진상 특별 기구를 저는 꾸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뭐 그런 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난주에 논평하실 때 민주당이 조사를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거 믿음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당 내에서는 이 조사기구 설치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좀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인데 조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169명 의원 중에서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신정훈 의원인가요? SNS 통해서 예. 169명 전부 한번 우리 고백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진실 고백 운동 하자라고 했는데 본인은 또 명단에 지라시에 있는데 사설 정보지에 있는데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소영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게 이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은 일주일에 한 명씩 20주 동안 매일 이제 소환을 하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어떻게 되겠냐. 이거 은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 자체가 아예 좀 시간을 두면서 좀 보자. 아예 그런 민주당 내부 기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최소 반년짜리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너무 성급하게 뭐를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류도 있어서 좀 당 지도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출국을 하는 모습, 출국할 때 그 모습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 양복을 입고 뭘 들고 있죠? 저 모습이 누구를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나오는 저 모습입니다. 지금 입국 심사를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짐을 찾을 겁니다. 짐을 이제 찾으면 바로 이제 입국장에 나오게 되는데 입국장 나오면 각 언론사 이제 취재진 앞에 맞닥뜨리게 되죠. 자, 조금 있으면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입니다. 이종걸 실장님. 네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모습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비슷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엇이든 정치인이 무슨 행위를 하는 건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책을 들고 있고 또 이렇게 이 겉에 트렌치 코트 같은 것을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아직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네.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기자들은 전부 다 곤란한 질문들을 쏟아낼 겁니다.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 저 입국 심사 다 끝난 다음에는 온갖 플래시 다 터질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대비한 어떤 모습이거든요. 뭘 대비한다? 내가 여유가 있다. 나는 그런 전혀 연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책과 그다음에 저런 코트로 연상시킨 게 아닌가. 책은 또 보니까 오펜하이머라는 미국 물리학자, 핵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사람의 평전인데 저게 원서더라고요. 근데 또 분명히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송영길 의원은 아마 언어에 있어서는 외국어에 있어서는 학습의 대가예요. 정말 4개국어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자랑하거든요. 내가 그 외국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연상되잖아.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냐라고 아마 읽혀질 겁니다. 자, 미지수 기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응 우리가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을 듣고서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이 더 주목이 간다 이런 말인데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실시간으로 한 장관 발언 전해드렸죠. 그렇죠. 그동안 정치 탄압이다 주장해온 민주당을 정말 전면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런 수위 높은 공격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긴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 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그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국회 내에서 당대표실에서 나올 때의 모습, 침묵을 지키는 모습. 지금 국회 정문, 국회 앞에서 봤을 때 침묵을 지키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입국장 나왔군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구하시던 그 부분 관련한 그런 내용이네요.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 비교해서 핵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부족하잖아요.
제가 그 분야에 좀 내통이 있으니까.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무슨 상황 이동해 주세요. 이동해야 돼요? 의원님 백팩이 아니 이거 그냥 제가 드려도 될까요? 끝만 설명.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셨는데 지금 이 모습은 입국장으로 빠져나온 모습이 아니고 지금 수함을 받는 곳에 본인 짐을 찾으려고 잠깐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함께 취재했던 기자가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같이 입국한 상황이어서 지금 입국장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수함을 찾는 곳에서 짐을 찾기 전에 잠깐 소감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뭐 그렇게 별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들었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 침묵을 지키는 반응을 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 매수 수사를 갖고 정치 탄압이면 승부 조작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이모저모 다 잘 재가지고 만들어낸 말의 향연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한 정파에 완전히 서 있는 그런 장관, 그리고 수사의 결과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이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대통령도 그런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워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한동훈 장관과 이 민주당 측 상당히 신경전이 좀 치열한 모습인데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날 빨리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입국을 하면 검찰은 바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것이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나오는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송 전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할 만큼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의 일단 전 대표잖아요. 이 송영길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한다는 것도 검찰로서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공여자를 수사하고 그다음에 수수한 사람들 수사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기획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식으로 아마 넓혀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금을 조성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협회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해당 영장의 청구 사유에 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빠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또 만약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대로 수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강래구 협회장과 관련 인물들의 말맞추기 시도는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급선무로 처리를 하고 녹취라는 이런 증거에 더해서 관련자들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수사하면서 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녹취라는 증거를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맞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한 다음에 송 전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요, 허준 변호사.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송 전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럼 고발 이제 조사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고발을 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송 전 대표 이제 피고발인인데 조사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조사는 당연히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뿐만 아니라 개입의 정도와 그 양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런 동봉투를 조성하고 살포하는 것 행위들에 대해서 알고 묵인했느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적극 공모하고 나아가서 뭐 지시하거나 알선하거나 요구하거나 권유를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정당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하지만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알선했다라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 녹취록을 보면은 지시하고 알선하고 뭐 요구했다는 이런 정황들도 지금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민수 기자,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폰에 있는 녹취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녹취가 아니고 이정근 노트까지 보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현재 지금 이렇게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구속되기 전에 이 지인에게 말로써 민주당 역대 자금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지인이 이를 구술해서 A4 용지 5장 분량의 노트를 남겼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현역 의원 14명 등 50여 명의 실명이 등장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엄청나게 불안해했다.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폭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정근 씨 변호인은 이정근 씨가 평소에 뭐 필기하는 거, 노트질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노트는 없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게 좀 미지수 기자 설명 들어보고 저 보도를 봐도 검찰 측에서는 수사팀이 이정근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정근 노트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참 갈리긴 한데 만약에 이정근 노트가 존재를 한다면 이것 또한 큰 폭약이 될까요? 어떨까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이정근 씨가 이거 그 당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불만해가지고 이거를 작성해서 본인이 구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누군가 이제 작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선 자금을 관리했던 안희정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불법이고 문제가 있지만은 당에서 도와줄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뢰하고 명품백 받고 이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도와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비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파생이 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이정근 씨가 그러면 사무부총장이 되기 전에 당에서 핵심적인 인사였냐? 친노, 친명 뭐 이를테면 친문까지 다 아우르는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본인도 주워 들은 거를 그냥 얘기를 한 건지 요거는 좀 들여다 봐야지만 알 것 같은데 검찰이 어디까지 이거를 신뢰성을 가지고 만약 그걸 노트로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파장은 상당할 거로 보이지만은 그거를 입증하는 거는 또 완전 별개의 문제라서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초 올 7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송영길 전 대표 하지만 조기 귀국을 택했고요.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입국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그 부분 라이브로 좀 전해드리고요. 네, 지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뉴스 플레이리스트. 이 조금 전 12시 40분 이 서울공항을 떠나 5박 7일 방미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미국 현지는요, 12년 만에 대한민국 국빈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 워싱턴 DC 주요 거리에는 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이렇게 나란히 개양되어 있고요.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의장대와 2023년 지금 한국 의장대 사진을 동시에 걸어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와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6.25 전쟁에 참전한 영웅들을 기리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는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맥아더 장군, 또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고 가라 이런 말 뒤에 북한군 세계사단을 경멸한 백선엽 장군 등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전쟁 영웅 10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먼 이국 땅에서 온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이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윤 대통령 이번 방미 일정 중에 참전 용사 3명에게 직접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 굳건한 한미 안보 협력이 될 전망인데요. 내일 모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물로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 보복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한국형 핵 우산이 명문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서민 정도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신뢰를 되찾으러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검찰 대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검찰이 간간히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사가 전투사나 야당 탄압으로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꼭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오늘 귀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야당 탄압으로 보시나요? 정부 탄압으로 보시나요? 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 당장 오늘이라도 날 소환해달라. 주변 사람들은 부르지 말라. 이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기존에 파리에서 했던 기자회견의 큰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가 이거를 책임을 지겠지만은 이 내용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라고 그 입장을 유지한 것이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큰형 보스로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해석을 하면은 정치 계속하겠다, 이거를 무죄를 받아내고 나는 계속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파리에 간 것도 내가 마치 도피한 것처럼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역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계속 정치를 할 것이다. 나는 그런 걸로 도망가거나 그런 사람 아니다. 책임 회피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자택으로 간다라고 하고 앞으로 일정은 모르겠지만은 검찰에서 소환을 하는 거는 한참 뒤가 될 것이고 당분간 언론의 관심에 뭐 초유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정훈 의원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 조금 전에 들으신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뉘앙스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자가 어떻게 물었냐면 지금 파리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입장은 똑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파리에서 회견을 했는데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파악하겠다. 내가 모르는 일도 있어서다.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하면 내가 일단 지금 파리에서처럼 모른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일단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약간 좀 뒤로 물러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똑같다. 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실제로 상황 파악하는 게 먼저다. 지금 현재 어떤 단계까지 이루어져 있고 또 아무리 뭐 동시에 그 언론들을 다 볼 수 있다지만 파리에서 보는 언론과 현장 돌아와서 보는 지금 언론의 어떤 느낌은 확실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송영길 그 당대표가 조심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라이브로 들어오는 상황 이어서 연결해 드렸고요. 뉴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던 전광훈 목사발 혼란이 다시 발화되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종우 시장님. 네네.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새롭게 들려왔어요. 전광훈 목사의 주장인데 네.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전 목사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네, 21일자 보도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겁니다. 이번에 왜 결선 투표가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1차 투표에 무조건 돼야 됩니다. 혹시나 결선 투표를 해서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봐라, 내 실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기가 심어놓은 당원들한테 자기가 다 얘기를 해서 1차 투표에 다 이 김기현 후보를 찍게 해서 1차 투표로 마무리 짓게 했다. 아하. 그러므로 이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그대로 이렇게 당선이 된 건 다 내가 그래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 측은 뭐라 그래요? 예, 김기현 대표 측은 이제 언론에 설명 자료를 지금 뿌렸는데 네.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 아. 사실이고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전 목사가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임선 시에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그 즉시 요구를 거절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 목사가 본인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 에디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파장이 좀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이게 당이 이를테면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한테. 예를 들면 홍준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017년 대선에서 전광훈 목사 측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도움을 요청했네 이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최근에 대통령 경선 이번에 대통령 경선에서도 전광훈 목사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움 네. 달라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총선 때 지난 총선 예, 지난 총선 때 이미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때도 공천관리위원장 선임한테 상의해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손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당대표들이 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전광훈 목사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한 일은 아닌데 지금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모두가 좀 뻘쭘해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당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가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허주현 변호사, 근데 이제 비판은 막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장 이제 일말의 기대치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전광훈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천하람 위원장도 목이 마르다고 이 상한 물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도 이 전당대회 때 당선되기 위해서 표가 급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은 전당대회 진행 국면에서부터 뭔가 당원 100% 당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분별력 없는 것을 포장하는 어떤 도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당원 100%의 경선 룰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아하. 하태경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원 100% 경선 룰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이 여론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이런 제2, 제3의 전광훈 목사처럼 당원들의 당 내에서의 어떤 장악력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우 시장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세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전광훈의 힘으로 당면까지 바꿔라 이렇게 비판하던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그 후보를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념이라든지 혹은 또는 어떤 생활 정치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하나의 정치인으로 모여서 당원이 돼서 그 당을 좌지우지한다. 사실 민주당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지금 매년 보여왔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뒤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팬덤 정치 묻지마 정치,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묻지마로 따라가거나 어떤 정치인을 묻지마로 배제하는 그런 정치가 과연 올바를까? 그렇다면 양쪽 다 이렇게 권리당원이라든지 책임당원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민지숙 기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난 최고위 불참했던 태 의원 나흘 만에 오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국어를 하냐 마냐 다소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참에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의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지율 꼴찌일 때도 엄한데 도움 구걸은 안 했다. 이 발언을 놓고 이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 김기현 대표를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 역시도 전당대회 초반에 당대표 후보자들 가운데 지지율 꼴찌를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허준 변호사. 우리가 앞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보면 여기 태영호 최고위원이 했던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앞서를 생각을 해보면.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김기현 대표는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까지 얘기해오던 대로 그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을 했는데 아니 정광훈 목사가 우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고 영향 미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 아예 관계 자체가 절연돼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급을 더 이상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 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전당대회에 정말 관계가 없고 절연한 사이라고 하면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도움을 요청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기자들도 질문할 만큼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김기현 대표를 직격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태 최고위원이 왜 당대표를 직격을 했을까요? 지금 당 상황이 내용이 깊어지는구나. 좀 거칠게 얘기하면 난장판이 돼가는구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태영호 의원 징계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태영호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도 이제 정광훈 목사한테 속 벌려놓고 내가 이거는 내 정치적 발언 소신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징계감이 아니고 징계를 받더라도 그러면은 다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그럼 징계를 내려졌을 때 윤리위에서 이거를 그럼 최고위원들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김재현 최고위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당내 논란 분란이 이뤄질 가능성 누가 징계를 하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혼탁하게 지금 앞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 이종호 실장이 김준일 에디터 발언할 때 살짝 웃으셨는데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뜻인가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점에서 웃었냐면 난장판이라고 표현하신 거에서 웃었습니다. 표현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옛날에는 당 총재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는 비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했는데 당 대표, 원내 대표 이렇게 최고위원회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절차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는 어떤 대목에서는 사실 그 이 봉숭아 학당이 된다 최고위원회가 이런 표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 제각각의 어떤 목소리를 낼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당이 출발한 지 지금 출범한 지 이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 한 보름도 안 돼요. 2개월도 안 된 정당에서 벌써부터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저격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한테 야단치는 게 영이 안 선다 한다면 정말 저도 난장판이라는 표현에 한 표를 이렇게 더 던지는 마음으로 사실은 실소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뭐 표현적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는 이런 여의도 상황을 보는 국민의힘을 상황을 보는 그런 표현적인 표현으로 봤던 그런 표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징계 얘기가 나왔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징계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실언 때문이잖아요. 뭐 4.3 사건에 대한 이런 얘기도 이렇고 뭐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도 이렇고.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 본인은 이거 실언 아니고 이건 내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죠?
맞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 오늘 자리에서 쓰레기, 돈비리, 성비리, 일명 이 JMS 관련해서 SNS 올렸던 글은 해프닝이었다.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당당함을 드러냈습니다. 회의 직후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방금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냐 진위를 물었는데 오늘 한 발언 문자 그대로 이해해달라 짧게 답변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내부에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일이 많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돈봉투 의혹 때문에 또 상당히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주 얘기했던 제3지대 이 발언이 지금 상당히 뜨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논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